클라우드 사업실의 김재현입니다. 저는 오늘 온프레미스 환경의 클라우드 전환, 성공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여러 전략이나 기획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특히나 이제 보안 제품들, 보안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놨던 보안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어떻게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우리가 보안 제품, 온프레미스에 구성되어 있는 보안 제품들, 보안 그 정책들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전하려고 하면 이게 쉬울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클라우드 환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제약사항이 뭐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비가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방화벽, IPS 이런 식으로 장비와 장비를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데, 그게 클라우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되는 VM 형태로 구동되는 보안 제품들이 할당받은 IP로만 통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구동되는 VM들이 바라보는 기본 게이트웨이가 다 인터넷 게이트웨이입니다. 좀 더 요 세 가지의 제약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왼쪽 화면이 이제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물리적 구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화벽과 IPS 와프를 거쳐서 L4를 통해 웹서버로 이렇게 분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방화벽과 IPS 와프를 장비와 장비를 직접 케이블 링크로다가 연결을 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만일 저 구성 그대로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서비스를 해보면 이렇게 방화벽 IPS 와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웹서버로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약사항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IPS, 와프, QoS 같은 이런 보안 제품들, 특히나 인라인 브릿지 형태의 보안 제품들은 구성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인라인으로 구성하지 못하니까 제품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패스 기능도 같이 제공을 했었는데 그 기능도 사용하지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VM으로 구동되는 보안 제품들이 자기에게 부여받은 IP로만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클라우드에서 우리 웹서버로 접속하는 플로우를 그 앞단에 IPS를 거쳐서 오게끔 라우팅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 목적지 IP인 이 20번으로 향하는 트래픽이 저기 10번 IP를 가지고 있는 IPS로 전달이 되면, IPS는 20번 IP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 드랍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L3 기반으로 동작하는 보안 제품들 구성에 제약이 생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IP로 들어오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 중간중간 제품들이 소스나트와 디나트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동되는 VM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기본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게이트웨이예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웹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와프 경유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웹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의 응답이 IP를 나트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어시메트릭하게 돌아져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화벽이나 와프 같이 세션 상태 천위를 검사하는 세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장비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 제품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서비스 역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구성해 놓은 보안 제품들을 클라우드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는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고, 파이오링크의 PSKS를 이용하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약사항, 장비가 연결 불가하다고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PAS-KS 제품을 이용하면 그 서비스 트래픽의 경로를 우리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요. 따로 라우팅 정책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유입된 트래픽을 맨 처음엔 방화벽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엔 IPS로, 다시 돌아오면 웹방화벽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웹서버로 부하 분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여러 보안 제품들을 다 경유한 이후에 웹서버에 도달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VM이 자기가 할당받은 IP로만 통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터널링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PAS-KS 제품과 보안 제품 간에는 그 부여받은 IP로 통신하고 실제 서비스 트래픽은 우리가 터널링으로 그 캡슐화 해가지고 그 안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IPS와 웹서버 같이 터널링 연동을 다 시켜놓으면 실제 클라이언트 IP 식별을 할 수 있고요. 그 IP 기반의 보안 정책들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그 서비스 체이닝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고객사에 클라우드로 이전한 고객사에 저희가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고, 유입되는 트래픽을 먼저 와프로 전달했다가 그 다음에 IPS로 전달한 이후에 웹서버로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그 사용자의 트래픽은 암호화 트래픽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보안 제품으로 전달할 때는 우리가 다 복호화해서 플레인 텍스트로 전달하고, 다시 보안 제품을 다 거친 트래픽은 다시 암호화해서 웹서버로 전달하는 일종의 그 가시화 제품처럼 그렇게 기능을 구현해서 지금 레퍼런스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 고객분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과 4월에 보안 그리고 보안 관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기 이전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을 공공기관 고객분들이 물리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그 보안 기능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했거든요. 보안 서비스를. 근데 그거는 장비의 주체와 그 발생하는 로그의 주체를 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리자가 그런 로그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A 기관, B 기관 스스로 보안에 대한 정책을 관리할 수도 없고 관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낸 이유는 고객이 직접 물리 환경처럼 관제를 보안 관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정부 보안 관제 체계를 연동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약간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안 제품들 물리 환경에서 쓰는 것처럼 클라우드에서도 직접 다 구성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그 정부 보안 관제 체계랑 연동하라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그 정부 보안 관제 체계 연동을 위해서는 TMS라는 제품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주기적으로 룰을 배포하면 공공기관 고객분들은 운영하는 TMS에서 그 룰을 다 받아서 실제 서비스 트래픽에 위협 정보들이 있는지 TMS가 분석을 해가지고 탐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TMS들이 그 동작 방식이 미러링 트래픽을 수신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TMS를 운영하려면 미러링 트래픽을 누군가가 전달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미러링 트래픽을 국내 클라우드에서는 대부분이 미러링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이제 미러링 트래픽을 TMS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공기관 말고 민간 업체인데 공공기관 대상으로 사스 서비스하는 업체들도 이 관제 가이드라인을 따라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이긴 하지만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 다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별로 그 미러링 트래픽을 선별해가지고 그 엔드유저 공공기관 그 기관에 맞는 TMS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한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고객 VPC 안에 클라우드 환경에 직접 TMS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는 그 경로에 저희 제품을 먼저 두고요. 우리가 마치 그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있고, 동시에 그 서비스 트래픽을 복호화해가지고 미러링 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TMS로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업체이긴 하지만 그 이용 고객이 이제 공공기관인 경우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사스 서비스는 그 여기 VPC가 이제 사스 업체의 VPC고, 여기에 그 해당 사스의 인프라가 모두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이용자들은 이쪽으로 서비스 트래픽이 다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기관은 이제 분리돼 있으니까 각자의 TMS들을 어딘가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들마다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트래픽을 각 기관 TMS로 전달해야 되는 형태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 제품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레퍼런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관제 가이드라인이 23년도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레퍼런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 기관은 뭐 앞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 대상 사스 업체인데, 앞서 보여드린 그림과 거의 똑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어떤 기관은 이 클라우드 환경에 TMS가 있지만 또 어떤 기관은 이 물리 환경에 TMS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저희가 물리 환경에 있는 TMS까지 VXLAN 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미러링 트래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